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디 개장 시그널의 김채원입니다. 코스피 종가 기준으로 6,000피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올라가는 우리 증시. 5,000피를 시작으로 6,000피까지 단 4흘이 걸렸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증시인데 아직도 증권가에서는 우리 코스피가 더 올라갈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고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는 또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었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가 급격하게 오른 만큼 항상 증시가 오르면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기 마련인데 이 점에 대한 유의성 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유의하시면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올라가고 있지만 사실상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받쳐주고 있는 증시이기 때문에 내 포트폴리오의 비중은 이 지수를 따라가지 못한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아랫목까지 이 온기가 퍼질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고견도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고요. 오늘 미증시에서는 이 엔트로픽발 AI 우려가 좀 잠잠해지면서 기술주가 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요. 또 엔비디아의 이 실적도 대기하면서 전반적으로 투심이 살아났습니다. 마감 이후에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됐는데요. 예상보다 좋은 실적 결과 나왔습니다. 잠시 뒤 브리핑 시간대 더 자세히 어떤 내용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 개장 시그널은요, 국내 증시, 미증시 마감 상황 자세히 알려드리는 것은 물론이고요. 요즘 우리 시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트렌드 섹터 4가지로 알기 쉽게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와 함께 끝까지 하시면서 다양한 시그널들,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드 개장 시그널 TV뿐만 아니라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이렇게 검색하시고 들어오셔도 좋고요. 하단에 나와 있는 이 QR코드 타고 들어오셔도 실시간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좋아요, 구독, 또 댓글도 남겨주시면 저희도 활발하게 답변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레드 개장 시그널 앞서서 이루연 캐스터의 도움 말씀 드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이루연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 정말 역사적인 하루였죠. 개장과 동시에 꿈에 그리던 6,000피를 가볍게 돌파했습니다. 5,000선을 넘어선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인데 우리 K증시의 상승 랠리 정말 무서울 정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강세를 시현했고요. 또 로봇주, 보험주, 또 증권주들까지 다양한 종목들의 호재도 이어졌습니다. 어제 장 마감 상황 저와 함께 짚어보시죠. 먼저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매일같이 연달아 이 고점을 높여잡고 있는데요. 어제 장에서는 개장부터 6,000선 가까이서 출발했습니다. 오전 10시를 넘어서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상승폭 키워나갔고요. 1.91% 상승해 6,083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변동성이 좀 있는 시장이었는데요. 오후 2시를 기점으로 힘이 빠지나 했는데 막판 직전에 그래도 보합권까지 올라와 줬습니다. 0.02% 상승하면서 강보합권에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양 시장에 대해서 개인은 모두 매수를, 외국인은 매도를, 또 기관의 흐름은 엇갈렸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이 개인과 기관이 좀 번갈아 가면서 홀로 동반 매도에 대항하는 흐름을 연달아 좀 보였었는데 어제 장에서는 오랜만에 동반 쌍끌이 매수세에 들어왔습니다. 기관은 1조 4천억 원 넘게 사들였고요. 외국인은 6거래일 연속 팔자 포지션 취하면서 1조 3천억 원 가까이 팔아치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매도에 힘을 보탰습니다. 1,000억 원 넘게 매도 우위, 물량 덜어내는 모습 보였고요. 개인은 홀로 4천억 원 가까이 매수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주목할 만한 국내 이슈 2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자사주의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맞서면서 화요일장에서는 이 3차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불확실해졌는데 어제장에서 통과하고 나섰습니다.
3차 상법 개정안, 이 법률권 정당들의 동의에 따라서 필리버스터가 24시간 만에 끝난 뒤 표결을 거쳐 통과가 됐고요. 내용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엔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총의 동의 없이 소각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사 개인에 대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요. 다만 임직원 보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동의를 받아 예외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K증시의 상승 랠리 정말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는 국내 증시가 상승 랠리를 이어가면서 한국의 시가총액이 프랑스를 추월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올해에만 이 독일과 프랑스를 추월로 세계 9위로 껑충 뛰어 올랐는데요. 프랑스보다 경제 규모가 더 작은 것을 비교했을 때 이례적인 상황이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요, 이 한국의 시가총액 올 초에 2조 2,300억 달러 증가하면서 3조 7,600억 달러까지 급증해냈습니다. 또 코스피 경우에는 6월에 3,000선, 또 5개월 만인 11월에 4,000선을 달성을 했고요. 불과 올해 1월 22일이죠. 5,000선을 돌파했고 한 달 만에 6,000, 꿈에 그리던 6,000장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매우 빠르게 시장이 좀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 약 44% 상승해 주요국 중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화요일장에서 나란히 20만 전자, 100만 닉스 달성했는데 어제도 질주를 이어갔습니다. 삼성전자 1.75% 상승했고요. SK하이닉스 1.29% 빨간불로 장 마쳤습니다. 맥쿼리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해 메모리 공급 부족이 계속해서 심화할 거다라고 전망하면서 가장 높은 목표가를 제시했고요. 또 미국의 ESSG 금지 법안 발의 소식에 2차 전지주 LG 에너지솔루션 3% 넘는 강세, 삼성 SDI까지 계속해서 빨간불 이어갔습니다. 또 금융주죠. 화요일장에서 다시 파란불 켰는데요. 어제장에서 3차 상법 개정안 다시 통과가 되면서 KB금융과 우리지주 또 신한지주까지 모두 전날의 하락분 회복하고 나섰습니다. 이외에도 보험과 증권 관련주들도 모두 다시 살아나는 흐름 보였습니다. 이어서 어제 장의 또 다른 주인공이었죠. 현대차와 기아까지 모두 매우 좋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3차 상법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화요일장에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기아의 경우 미국 조지아 공장의 누적 생산량 500만 대를 돌파했다는 소식 전해졌고요. 현대차 그룹주 전반적으로 좋은 소식 보이고 관련주들 조선해운과 방산주는 다소 쉬어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종목 현대차입니다. 어제 현대차 그룹주에 여러 호재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최근 발표한 새만금 10조 투자가 부각을 받았습니다. 향후 5년간 10조 원을 데이터 센터, 로봇 생산 설비에 투자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을 좀 예고했고요. 또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 관련해서 수소 연료 전지 인프라를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차와 캐나다 정부 현재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고요. 현대 오토에버까지 포함해서 9.16% 상승 57만 2천 원 선에 현대차는 거래를 마쳤습니다. 두 번째 특징 종목 살펴보시죠. 대우건설입니다. 어제장에서는 건설주도 매우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먼저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가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으로 추진된다는 소식 어제 전해졌습니다. 또 원전에 대한 기대감도 받아갔습니다. 체코 두쿠바니 원전에 이어서 체코 테몰린 원전, 또 베트남과 미국 국내 원전에 추진 중이라는 소식 알려졌고요. 삼성증권은 올해 역대 최대 규모 수주를 달성할 거라고 기대한다면서 대우건설의 목표가를 높게 잡았습니다. 7% 넘게 급등해 8,750원에 어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그널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그널 로봇입니다. 코엑스는 오는 3월 4일부터 3월 6일까지 스마트 공장 자동차 산업전 AW2016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현대차 그룹은 로보틱스랩, 모바일 로봇 플랫폼이죠. 모베드를 국내 처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모베드는 자율주행, 센서 융합, 또 AI 제어 기술이 집약됐고 올해 1분기부터 차례로 양산에 들어가 차례대로 좀 생산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빌리티
IT와 로봇의 결합 이렇게 계속해서 주목을 받으면서 어제 장에서 개항전지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현대 트랜시스와 체결한 로보틱스 액추에이터 모듈 공급 계약 소식 부각이 되면서 어제 장에서 상한가 기록했고요. 모베이스와 모베이스 전자 역시 상한가 달성하면서 장 마쳤습니다. 이외 N로보틱스도 14% 넘는 급등세 보였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 살펴보시죠. 두 번째 시그널 증권입니다. 전일장에서는 파란불로 시그널이 포착이 됐는데 어제 다시 빨간불로 들어왔습니다. 6,000피 달성과 함께 K증시의 역사적 상승세 기록하면서 증권주에 당연히 시선이 쏠렸는데요.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전거래일에 낙폭을 키웠다면 어제 장 마감 전으로는 여당이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좀 확실하게 밝히면서 섹터에 힘을 더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어제 본회의에서 가결이 됐죠. 증권주들 자사주 소각 매력 부각되면서 유화증권 9% 넘는 상승세, 미래에셋증권도 역시 8.64%, LS증권 6.23% 강세 시현했습니다. 이어서 미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기대감 속에 전 거래일에 이어서 연달아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시장은 엔비디아가 월가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다우존스 0.63% 상승하면서 49,482포인트에 거래 마쳤고요. 나스닥은 1.26%, S&P 500 지수는 0.81% 강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단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10개 종목 중 이 2개 종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엔비디아의 경우 장 마감 후 실적 발표된 기대감에 대한 선반영되면서 1.44% 상승하면서 강세 보였고요. 알파벳은 장중 변동성이 조금 있었습니다. 천문학적인 요금을 피하기 위해 핵심 무기인 검색 결과 배치를 바꾸는 실험에 들어간다는 소식인데요. 자사 서비스보다 경쟁사 노출을 늘리는 변경한 테스트에 들어가는 건데 유럽연합의 거대한 이 과징금 리스크로부터 벗어난다는 점에서 주가 올랐습니다. 0.66% 상승세 보였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 3%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MS 일본 본사 압수수색 소식이 정해졌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부당 영업을 했다라는 의혹에 휩싸인 건데요. MS는 당국의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겠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메타는 AMD와 최대 600억 달러 규모의 AI 칩 공급 계약 소식으로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 확장에 대한 기대감 받아가면서 어제 장에서도 상승했습니다. 2.25% 상승했고요. 브로드컴 같은 계약 소식으로 전거래일에서는 하락장을 보였는데 어제 장에서는 다시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기대감으로 간밤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테슬라 유럽 판매가 17% 급감했다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반영이 되면서 좋은 흐름 보였고요. 또 추가적으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주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전기요금을 기업이 직접 부과하는 이 공개 서약 행사에 아마존과 메타 등 주요 기술 기업들을 참여시키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3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넷플릭스입니다. 최근 워너브라더스를 놓고 파라마운트와 인수 경쟁을 벌이고 있던 넷플릭스가 파라마운트가 인수가를 주당 31달러로 높이면서 하락장을 걸었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승리 확률이 낮아지면서 무리한 지출은 피했다라는 안도감에 시장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넷플릭스 어제 급등하고 말았는데요. 6% 가까이 상승하면서 오히려 주가 탄력에 도움이 될 거라는 전망이 보였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오라클입니다. 오펜하이머가 투자 의견을 수익률 상회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전날 종가보다 무려 23% 높은 180달러로 제시하고 나섰는데요. 오펜하이머는 오라클 주가가 최근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서 저가 매수 기회가 왔다고 분석했습니다. 2030년 회계연도까지 EPS가 현재의 3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 이어지면서 장 초반 매수세가 폭발했습니다. 세 번째 특징 종목 엔비디아입니다. 간밤에 실적이 발표됐죠. 장 마친 후에 조금 전에 실적이 발표됐는데 역대 최대 실적을 보였습니다. 회계연도 4분기 매출 681억 3천만 달러로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주당 순이익 역시 1.62달러 기록하면서 월가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좀 더 엔비디아 실적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방송을 통해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원자재 시황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금선물의 경우 0.02% 약보합권에 거래 마쳤고요. 은선물은 올랐습니다. 1.26% 상승하면서 88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마감 상황 정리해봤습니다. 오늘도 국내 증시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또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변동성이 있다면 어떤 것일지 저희와 끝까지 상황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저희 소식 실시간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그널 포착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이루연이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엔비디아의 실적을 대기하면서 이틀 연속 기술주 중심으로 투심이 살아났는데요. 특히 나스닥이 오늘도 1% 넘게 비교적 강한 상승부를 킨 채 마감을 했습니다. 1.26% 상승했고요.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도 1% 내외 상승부를 킨 채 마감했습니다. 특징적인 것이요. 이 소프트웨어 종목을 추종하는 ETF죠. IGB가 3%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 엔트로픽의 불안감이 어느 정도는 잠재워진 점 체크할 수 있었고요. 최근 이 시장은 AI 확산이 산업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이 우려, 여기에 생산성 개선 기대 사이에서 좀처럼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AI의 기대감을 걸면서 이 기술주 중심으로 살아났던 미증시였고요. 이 스트리니 리서치의 가상 AI 위기가 이번 주 초 뉴욕 증시를 좀 흔들었지만 다시금 시장은 AI 충격론이 조금은 과장이 되었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국제금리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연설을 주시하면서 상방 압력받은 채 마감했습니다. 10년물은 4.05%, 2년물은 3.4%대 마감을 했고요. 암호화폐가 오랜만에 좀 반등을 했습니다. 6만 9천 달러 선까지 회복한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히트맵 통해서 섹터별 또 특징주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제의 히트맵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기술주 중심으로 강한 반등세, 이거래일 연속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1.79% 상승한 채 마감했고요. 금융주도 1.68% 오름세 유지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 세일즈포스가 마감된 뒤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5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한 점도 특징적이었는데요. 다만 내년 매출 가이던스가 월가 전망에 미치지 못하면서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3%대 밀린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슈 브리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시장에 가장 큰 관심을 받았겠죠.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실적은 잘 나올 것이 예상이 충분히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보다는 이 세부적인 내용 또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가 시장의 관심을 더욱더 받았었는데 실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매출 자체도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681억 달러가 나오면서 시장 예상 상회하는 매출이 나왔고요. 또 EPS도 1.62%, 2.62달러를 기록하면서 월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 우려했었던 이 이익률 둔화는 없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숫자보다 오히려 좀 중요하게 짚어봐야 하는 게 이 시장에서 좀 우려했었던 블랙웰 생산 문제, 이게 해소가 될 것인가? 또 1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상회하게 나올 것인가? 여기에 더해서 중국의 수출길이 다시금 좀 열릴 것인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주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 나왔는지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매출 말씀드렸다시피 예상을 상회하는 결과 나왔습니다. 긍정적으로 제시가 됐는데요. 앞으로 764억 달러에서 795억 달러로 올려잡은 결과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이 애초에 727억 달러를 던졌기 때문에 이보다 크게 상회한 결과 나왔고요. 하지만 이 시장이 조금은 기다렸던 중국의 수출길이 열리느냐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제외가 됐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예상보다 더 많은 지출을 AI에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젠슨왕 CEO가 말을 하면서 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체크해 주었습니다. 좀 특징적인 것이요.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도 이 AI에 대한 수요를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칩을 계속해서 로봇콜을 보내고 있다는 점까지 언급이 됐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의 실적 굉장히 잘 나왔고 컨퍼런스 콜에서 가이던스까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5%까지 튀었다가요. 지금은 상승분 일부 반납한 채 거래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이런 가이던스의 안도 랠리 이거래일째 연속이 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증시에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지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어제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자세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보다 더 강경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일단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를 위법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었죠. 이것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여론이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나의 길을 가겠다며 더 강력한 관세 전쟁을 예고했습니다. 일단 의회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검증된 다른 법적 근거를 통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소득세 대체 수단으로 이 관세를 유지하겠다 이런 멘트를 남겼는데요. 기존의 이 IEPA 비상법이 위법이 판결이 나면서 무역법 122조라는 새로운 카드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122조가 어느 정도 제한이 된 그러한 카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세를 올려잡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증시 다시 한번 이 관세로 인한 전쟁이 재점화되는 것 아닌가 이러한 우려감을 표했는데요. 대법원과의 법적 공방 또 미국 내에서도 여론이 다시 한번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어떤 이슈가 나왔는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법 122조에는 제가 제한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계가 좀 명확한데요. 일단 150일이라는 시간 제한이 존재합니다. 또 이 150일 안에 관세를 부과하려면 의회에 이 승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150일 이내에 의회의 비준을 받는 게 실질적으로 좀 어렵다는 평가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IPA처럼 위법 또 위헌의 소지도 다분한 그러한 카드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들은 이 122조를 통해 관세를 올려잡는 게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 122조를 제외해서 근거한 관세 폭탄에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생각하고 있는 다른 세 가지 카드가 있습니다. 통상법 301조, 슈퍼 301조, 그리고 무역확장법 232조까지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법을 통해서 활용해서 관세를 더 올려잡겠다 이러한 플랜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간밤 이 제이미스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조금은 다른 시각을 내던졌습니다. 지금 현재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 이후 새롭게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일부 국가에게는 15%, 또 일부 국가에는 그 이상을 올려잡겠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에 국정연설에서 글로벌 세율을 조만간 15%로 인상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실무 사령탑이라고 불리는 그리어 대표의 말은 조금 더 정교했는데요. 전 세계가 아니라 일부 국가로부터 15%를 적용하고 법적 조사가 끝나는 대로 세율을 더 올리겠다는 전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어 대표가 이렇게 일부 국가라고 트럼프 대통령과 조금은 다른 언급을 했단 만큼 이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또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 상황입니다. 미국이 특정 국가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 122조에 의한 10% 혹은 15% 관세가 아니라 이보다 더 높은 세율의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어 대표는 이미 301조 조사와 관련해 브라질과 중국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고 과잉 생산 우려가 있는 아시아의 여러 국가를 다룰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도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미국이 주시하는 많은 분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를 정조준한 이 코멘트가 나온 상황 속 한국도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대상으로 이 조사를 한다면 술출길에 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까지 참고하시면서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개장 전에 살펴볼 만한 이슈 두 가지 준비했는데요. 어제 우리 증시에서 좀 호재로 작용했었던 3차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었죠.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6천을 돌파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주식의 이 가치를 부양할 수 있는 강력한 재료가 등장했습니다.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차 상법 개정안. 이 골자는 이렇습니다. 새로 이 기업들이 자사주를 사들였다고 했을 때 1년 안에 이를 소각해야 하고요.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는 1년 6개월 안에 소각을 해야 합니다. 쉽게 이해를 해서 주식 수를 강제로 줄여서 한 주당의 가치를 올려잡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 피자 한 판을 8명이서 나눠 먹다가 6명이 나눠 먹는 상황, 남은 6명이 더 많은 몫을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이것을 의도한 법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더해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추진이 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SNS를 통해 확인된 내용인데요. 지난해 5월 발의되었고 계류 중인 법안입니다. 이 대상은 PBR이 낮은 기업들, 그러니까 이 가치가 좀 낮게 평가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주가가 아무리 낮아도 이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세율을 부과하겠다는 법안입니다. 즉 주가가 기업 재산 가치의 80% 미만일 경우 주가가 아무리 낮아도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는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조금은 해소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더 이상 이 주가를 낮게 잡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가 부양의 동기부여가 다시 한번 자극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저 PBR 종목들이 다시 한번 날개를 달 수 있는 모멘텀으로도 작용할 수 있겠죠. 3차 상법 개정안의 수혜주 어떤 종목들이 꼽히고 있는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K가 대표적입니다. 어제 하루에도 4.2% 급등세 나왔는데요. 최근 5거래일 안에 12% 상승세 보여줬고요. 자사주 비중이 24%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3차 상법 개정안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EPS, ROE도 즉각적으로 좀 개선될 기대가 있는 그러한 종목이고요. 삼성물산도 최근 5거래일 연속 6%대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보유 자사주 전량 소각에 대한 이 공시도 한 바 있기 때문에 주주 환원 정책의 모범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KB금융, 신한지주도 대표적인 3차 상법 개정안의 수혜주로 꼽히고 있고요. 현대차와 기아차도 어제 우리 증시에 주인공이었죠. 각각 9%, 4%대 상승부를 켰었는데 이 ROE 개선에 대한 강력한 자사주 정책도 공시한 바 있기 때문에 함께 수혜주로 묶이고 있다는 점까지 챙겨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시트론 리서치가 삼성전자에 대한 러브콜을 보냈다 이러한 내용인데요. 월가의 대표적인 공매도 기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공매도 기관 시트론 리서치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보냈습니다. 기업의 약점을 찾아서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기관인데 이 샌디스크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선언했습니다. 주가가 이 영향으로 4% 장중 빠지기도 했는데요. 샌디스크를 해자 없는 범용 상품 판매자로 규정했습니다. 이 해자는 적이 못 들어오게 성 주위에 판 구덩이를 의미한데요. 샌디스크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범용 제품을 생산하는데 이 독보적인 기술력이 없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해자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샌디스크는 쉽게 말하면 낸드 플래시를 활용한 저장 장치를 파는 기업이죠. 이 메모리 시장이 사실상 전형적인 사이클 산업을 가져갑니다. 경기가 좋고 수요가 몰리면 가격이 급증하고 그러면 업체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 증설에 나섭니다. 가격이 그러면 공급이 넘치면서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다시 감산을 하는 전형적인 사이클을 가져가는데 이 샌디스크는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그 사이클의 높은 꼭대기에 마주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샌디스크를 너무 고평가로 바라보고 있다고 비판한 건데요. 이와 반대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내비쳤습니다. 삼성전자를 800파운드 고릴라로 비유했는데요. 밀림의 거구 고릴라, 아무도 방해할 수 없겠죠. 마음만 먹으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지금 이 삼성전자 SSD용 메모리 반도체를 이 샌디스크와 마찬가지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이 A to Z까지 모든 제조 과정을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가격을 싸게 가져갈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생산하면서 손해를 볼 때 조금씩 더 돈을 버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AI 에이전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앞으로 이 예약, 결제, 모든 것을 AI로 직접 수행하는 시대가 오게 된다면 데이터 사용량은 기존 대비해서 100배 이상 증가할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망 속에서 삼성전자의 메모리, 더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 병목 현상, 품귀 현상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면서요. 삼성전자가 절대 강자의 자리를 놓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국내 증시 개장 전에 살펴볼 만한 이슈들 살펴봤고요. 개장한 지 3분 지났는데 개장 상황 체크한 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세계 상승률 1위를 기록했던 코스피, 오늘도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MSCI 지수가 잘 나왔고 선물 지수도 0.6% 상승한 채 마감을 했기 때문에 상승 출발이 예상되는데요. 역시나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빨간불 킨 채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이 시각 1% 상승하면서 6,143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0.59% 오름세 시현하면서 1,17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살펴보시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모두 개인이 물건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1조 3천억 원가량 물량을 담고 있는 반면 외국인은 8천억 원 가까이, 기관도 5천억 원 넘게 팔자세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비슷한데요. 개인이 1천억 원, 2천억 원 가깝게 사자세 보이는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양매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 물량을 팔아치우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고요.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단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프리마켓에서부터 대부분의 상위 종목들 빨간불로 대응을 하고 있었는데요. 현재 오전장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전히 강합니다. 프리마켓에서부터 2%대 오름세를 시현했는데 삼성전자 여전히 2.46% 오르면서 20만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1.77% 상승하면서 100만 원 넘게 지수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0.52% 지금 밀린 채 거래되고 있는데요. 어제 가파르게 상승했던 것만큼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1.88%, SK스퀘어, SK하이닉스와 동조화된 흐름 보이면서 강한 상승불 켜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시죠. 현재 코스닥 시장 상위단 혼조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3% 가깝게 강한 오름세 시현하고 있고요. BM도 2.55% 상승불, 알테오젠은 0.87% 밀린 채 거래되고 있고요. 바이오 종목들 안에서는 좀 순환매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주 괜찮습니다. 1.65% 상승불, 삼천당제약 0.43%, ABL 바이오는 보합권에서 움직임 찾아가고 있고요. 코오롱 티슈진까지 0.42%, 리노공업 강합니다. 5.14% 강한 상승불 키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면서요. 요즘 우리 시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트렌드 섹터 4가지 알기 쉽게 전해드릴 시간이죠. 김민아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요즘 시장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트렌드의 중심에 있는 섹터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어제 코스피가 다시 한번 신기록을 경신했죠. 무려 6,083선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난달 5,000포인트를 가뿐히 넘어서더니 불과 한 달 만에 앞자리를 다시 바꾼 겁니다. 이렇게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우리 시장, 그 중심에 어떤 섹터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섹터는 현대차입니다. 어제 장에서 자동차주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그 중심에는 바로 현대차가 있습니다. 현대차 어제 9% 넘는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57만 2천 원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현대차 관련해서 제가 3가지 이슈를 준비해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입니다. 이 현대차가 60조 원에 달하는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에서 수주를 따내기 위해서 현지에 수소 연료전지 인프라를 건설하자라는 제안을 했는데요. 만약에 이 제안이 좀 상업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이제 현대차는 단순히 자동차를 판매하는 기업을 넘어서 이 국가 단위의 에너지 인프라를 수출하는 기업으로 확장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새만금 10조 투자 이슈입니다. 네, 현대차가 이 전북 지역에 앞으로 5년 이상 10조 원 규모 투자를 하겠다 이런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로봇 생산 시설, 그린 수소 설비 이렇게 3가지 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새만금 지역을 앞으로 미래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을 하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새만금 지역일까요? 이 사진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새만금 지역은 굉장히 햇빛도 잘 들어오고 부지가 넓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 환경을 활용을 해서 현대차는 태양광 전력을 직접 생산하고 이 전기를 AI 데이터 센터에 바로 공급할 계획인 건데요. 에너지를 먼 곳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만들어 쓰는 일명 지산지소의 모델을 구축하겠다라는 전략인 겁니다. 이 소식도 투자하실 때 참고해보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모베드입니다. 이 모베드는 이 사진 속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바퀴가 4개 달려있는 로봇인데요. 지난 CES 2016에서 이 모베드
리퀴드가 로보틱스 부문에서 최고 혁신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코엑스에서 AW2016이 열리는데 여기서 이 모베드를 국내에서 최초로 발표하겠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현대차가 올라가면서 같이 기아도 올라갔는데요. 기아 어제 12.7% 오르면서 20만 원을 목전에 두고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기아 관련해서는 미국 조지아 공장에 이슈가 있는데요. 기아는 미국 조지아에 공장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누적 생산량이 500만 대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현대위아 그리고 현대모비스까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어제 현대차 그룹주 전반에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네, 다음으로 알아볼 섹터는 전선입니다. 이번 주에 전기 그리고 전선 전반적으로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정책 소식이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특별법을 국회에서 논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AI 데이터 센터 특별법을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 센터를 앞으로 건설할 때 이 국가 차원에서 조금 더 저렴하고 또 빠르게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안입니다. 이 소식이 좀 호재로 작용을 해주면서 전선주에 훈풍이 불어졌는데요. 특히 가온전선은 LS전선의 자회사죠. 어제 개장 직후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장 마감 당시에는 24%대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 가온전선 관련해서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AI 관련 사업을 정관에 추가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인데요. 다음 달에 이 가온전선의 정기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능형 로봇이나 AI 관련 산업을 앞으로 정관에 추가하는 그런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제 전선 회사를 넘어서 첨단 기술 사업으로 도약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북미 시장으로의 확장입니다. 이미 국내 시장에서는 지난 2024년에 GNP라는 기업을 인수하면서 조금 이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발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이제 이 국내를 넘어서 미국으로 도약하겠다라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일진전기 그리고 LS도 어제 강세를 보였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알아볼 섹터는 K배터리입니다. K배터리를 얘기할 때 요즘 빼놓을 수 없는 이슈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찰지 액트 법안이죠.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이 해당 법안을 20일에 발의했습니다. 이제 중국산 에너지 저장 장치 ESS의 수입을 조금 제한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소식으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요즘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은 삼성 SDI입니다. 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을 매각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삼성 SDI가 배터리 사업을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한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을 매각함으로써 그 투자를 조금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최대 11조 원 가량의 현금 유입이 가능해지면서 기존의 삼성 SDI 부채 비율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평가도 같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2027년을 목표로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하겠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이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바꾼 배터리입니다. 이렇게 고체로 바꾸게 되면 이 화재나 또 폭발 같은 위험이 줄어들면서 동시에 에너지 밀도도 올라가면서 이렇게 꿈의 배터리다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현대차 증권에서는 이 삼성 SDI의 목표 주가를 기존의 19만 원에서 53만 원으로 상향하는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포스코퓨처엠입니다. 포스코퓨처엠은 국내 배터리 3사 업체 중 하나죠. 이 SK온과 리튬 동맹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계약이 진행이 되면은 올해 2026년부터 2028년 앞으로 3년 동안 최대 2만 5천 톤의 물량을 리튬을 공급하겠다 이런 소식인 건데요. 리튬은 수급의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공급 파트너를 체결할 경우 앞으로 배터리를 수주할 때 조금 경쟁력 측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알아볼 섹터는 석유화학입니다.
석유화학인데요. 이 석유화학이 최근에 LG화학이나 SK케미칼 등 굉장히 좀 화학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정부의 대산 1호 프로젝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산 1호 프로젝트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충남의 대산산업 단지를 앞으로 좀 조성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대산 단지에는 국내 주요 화학 기업들이 좀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유화학의 상징적인 장소인 이 대산 단지부터 좀 살려보자라는 그런 의미인 건데요. 핵심만 조금 짚어보면 이 롯데케미칼 그리고 HD현대케미칼 사업장을 앞으로 좀 통합을 하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중국발 공급 과잉의 문제로 이 국내 이 석유화학 기업들이 조금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이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이 재평가를 좀 받을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어제 LG화학 무려 10%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38만 7,50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SK케미칼도 마찬가지로 5%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6만 8,3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장을 이끈 주인공 섹터들을 만나봤는데요. 코스피가 6,000선을 넘어서 이제 7,000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역사 속에서 저희 레드계장 시그널과 함께 현명한 투자 계획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김민아였습니다. 트렌드 섹터까지 만나봤습니다. 개장한 지 15분 지나가고 있네요. 지수 상황 체크해 보시죠. 현재 코스피, 코스닥 그래도 오름세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상승폭이 더 커졌는데요. 현재 1.61% 상승하면서 6,18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0.57% 오름세 시현하면서 1,171선 지나가고 있고요. 하락하는 종목이 1,026개 집계되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종목 615개 집계되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봅니다. 수급 동향도 체크해 보시죠. 비슷한 흐름 유지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개인이 매수폭을 늘리고 있습니다. 1조 3천억 원, 1조 4천억 원 가까이 매집을 이어가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8천억 원, 기관도 거의 5천억 원, 6천억 원 가깝게 매도 물량 출회하고 있다는 점까지 증시의 하단을 좀 방어를 해주는지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이 2천억 원 가깝게, 외국인이 900억 원 넘게, 기관도 560억 원 매도 물량 출회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는 지금 외국인들의 물량이 좀 잡히고 있다는 점까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거래대금 상위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실 이 맥쿼리의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34만 원으로 올려 잡았는데요. 현재 주가 4.42% 굉장히 강하게 오름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21만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이 맥쿼리가 목표가를 170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지금 2%대 상승 불킨 채 삼성전자와 함께 강한 강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음전을 했다가 지금은 다시 양전했습니다. 0.52% 상승하면서 57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피지컬 AI 소의 기대감, 여기에 기아도 TP가 21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는 점까지 체크해드리고요. 한미 반도체, LG전자도 현재 강합니다. 실적, 또 주주환원의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현재 LG전자 9%대 강한 상승불 킨 채 거래되고 있고요. 네이버도 현재 3.36%, 삼성 SDI, 2차전지 관련주들도 오름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미국이 중국산 ESS 수입을 제한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이 붙으면서 2차전지 전반에도 훈풍이 오전장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까지 전해드리고요. 카카오 관련주, 카카오는 지금 5.57%, 카카오페이 8.11% 굉장히 강하게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금 1.92% 밀린 채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거래대금 상위단도 체크해 보시죠.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장 연출되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여전히 3.65% 상승불,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주 굉장히 강한 가운데 더 강하게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보다 더 강한 오름세 시현하고 있는데요. 5.33% 상승하면서 83만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서울 반도체, 리노공업 같은 소부장단에서도 시세 분출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반도체는 12% 급등, 리노공업은 프리마켓에서 더 강했는데 지금 오전장에서는 상승분 일부 반납
반납된 채 거래되고 있고요. 원익 IPS도 지금 5%대 상승 불킨 채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오전장 상황 체크해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장 연출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전해드립니다. 이어지는 팍스경제TV의 다양한 프로그램들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